우리 주위에 주식으로 돈 번 사람 찾기 힘듭니다. 그만큼 주식은 어렵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쉽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왜 주식으로 수익을 못 벌고 손절하고 혹은 공포에 질려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봅시다. 이 설명을 다 들으시고 생각을 바꾸시면요. 주식시장에 대한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누군가 창업을 한다 생각해 봅시다. 창업해서 이렇게 성공한 집 사장님 말씀을 들을 겁니까? 아니면 폐업하고 있는 이런 분 말씀 드릴 겁니까? 누구한테 우리는 조언을 구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레스토랑 하려면 성공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주식시장에는 아닙니다. 주식의 성공 척도는 긴 시간 동안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 돈 번 사람 별로 없는데도 할 말이 많습니다, 다들. 결국 주식으로 돈도 못 벌었는데 할 말이 많다 이거죠. 그냥 폐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잘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식에서만 유독히 성공 못하신 분들이 말이 많습니다. 다 이유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성공한 사람 찾아봐야 됩니다. 하지만 주의 없지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 찾아보면요. 박영옥 선생님 4,500만으로 1,000억 만든 분이 있습니다. 존니 아이씨 미국에서 인정받았고요. 밑에 워렌 버핏 아이씨는 웃는 상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세 분들 성공했죠. 이분들 말씀 따르면 우리는 레스토랑으로 성공할 겁니다. 똑같은 거죠. 요즘 사람들이 폭락장에 더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주식이 오를 때는 엄청 기분 좋죠. 그래서 주식 공부 안 합니다. 대충 어떤 걸 사도 다 올랐으니까요. 그전에는. 그러다가 폭락이 오지요. 그래서 내 가진 종목 드디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유튜브에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산시장 대폭락 신호. 중산층만 죽어간다. 증시 폭락 끝나지 않았다. 진짜 무서운 게 오고 있다. 뭐 이런 등등 엄청 무서운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내년 세계 경제 또 안 좋다. 이렇게 되죠. 아시다시피 유튜브는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보여줍니다. 이런 영상 계속 보다 보면 이것밖에 안 보이겠죠. 그러면서 더 무섭게 됩니다. 그러면서 손절하거나 혹은 지금 팔고 나중에 다시 들어오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결국 공부하다 보니 무서운 곳 누르게 되고 우연히 계속 그것만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영상들 엄청 자극적인 겁니다. 이러면 이 올린 영상 조회수 올라가겠죠? 그러면 누가 이익 봅니까? 올린 사람들이 이익 보죠. 물론 이 사람들이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 성공한 사람들은 낙관론자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튼 주식시장에 돈 버는 사람들은 낙관론자뿐이다. 요거를 염두에 주십시오. 최근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버핏도 증시 변동성에 타격이 입었다. 57조 원 순손실. 이거를 보면 사람들이 무섭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 아이씨 이 뉴스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콧방귀 낄 겁니다. 이거는 지극히 대중적인 관점이죠. 워렌 버핏 아이씨가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가 잠시 떨어졌다고 매도할 거 아니죠? 그 기업의 성장성 보고 투자한 건데요. 지금 계좌상에 마이너스 57조 원 돼 있다고 이 아이씨가 떨 것 같습니까? 이 아이씨는 그 기업의 미래 성장을 보고 매수한 겁니다. 단기 매매 하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세계 경기 악화로 인한 폭락, 계좌 손실 이런 거는 실제 계좌 손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사를 쓰시는 분은 57조 원 순손실 봤다고 판단해버리는 거죠. 주식에 대한 시각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식 마이너스 되신 분 많을 겁니다. 그게 확정 손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미래 성장성 보고 투자합니다. 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는 손실이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워렌 버핏 아이씨 57조 원 순손실 입었다. 그냥 웃고 있겠죠. 이런 제목 기업을 보고 투자한 사람들은 손실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이런 제목 자체가 기업 동업하는 마인드가 아니고 투자 손실로만 보고 있는 거죠. 워렌 버핏 아이씨가 말합니다. 성공한 분. 불안과 폭락에도 웃으면서 주식을 살 수 있어야지 진정한 투자자를 할 수 있다. 투자자라 하지요. 내 계좌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의 주제 박영옥 아이씨 1,000억 버는 분. 주식 투자해야 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데나 투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죠. 존니 아이씨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는 착각, 언제 사고 언제 팔 수 있다는 착각 보고 하지 말아죠. 이 세 분 성공하신 분들의 맥락이 같습니다. 돈을 감정적으로 다루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그 감정적인 게 뭐냐면 단타하거나 지금처럼 공포했을 때 팔러 가는 그런 심리를 말하는 거죠. 돈을 차갑게 다뤄야 됩니다. 박영호 아저씨 보세요. 4,500만으로 1,000억 만든 분. 이분 시킨 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농심 투자 철학. 오늘의 주제 농심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업을 발굴하고 주가를 발굴하는 게 아니죠. 겸손하고
장기 투자를 원칙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투자한다. 좋은 회사를 투자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분이 왜 자꾸 농심이란 말을 쓸까요? 어떤 사람들은 지가 지보고 슈퍼개미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돈 훨씬 많이 벌었는데도 스스로 농부라고 하죠. 얼마나 겸손합니까? 역시 변어 익을수록 고를 숙입니다. 이 사람이 왜 농부 투자를 하는가? 이 사람의 마인드는 이겁니다. 씨앗 있죠? 이거를 땅에 심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하게 되면 몇 년 걸리죠. 어떤 사람들은 주식 씨앗을 땅에 심고 씨가 썩어서 부화하기도 전에 캐냅니다. 그러다가 손실만 보고 날린 거죠. 그러니까 주식 농부란 말은 주식을 씨앗 심듯이 심고요. 나중에 수확한다. 좋은 기업에 시간을 주고 동업한다. 이런 마인드입니다. 근데 이보세요. 투자한 지 1년 지났는데 적자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 그러면서 주식 왜 이리 어렵냐 무섭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씨앗을 심은 지 1년 지났는데 적자다. 자 보세요. 대중들이 심는 씨앗은 언제 심습니까? 한 보따리 오를 때 심죠. 2007년 8년 이때는 주식 관심 없는 제 귀에도 들렸습니다. 주식이나 펀드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관심 많을 때 씨앗을 심으려고 합니다. 주식을 비싸게 사서 싸게 팔려고 하는 거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요. 거꾸로 하고 있죠. 아무튼 씨앗도 비싸게 샀으면 그런 대로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좋은 회사 샀으면요. 그러니까 비싸게 심은 씨앗이기 때문에 투자한 지 1년 지났는데 왜 수확이 안 나냐 이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인기 많을 때 들어오면 더 오래 걸리는 거니까요. 하지만 좋은 회사 사놓으면 이 시기에도 풍작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1년 지났는데 수익이 안 난다 이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언제 들어왔나 그거 생각하고 투자해야 되죠. 하지만 저는 주식시장에 계속 돈을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랐을 때도 넣고 있고요. 지금도 꾸준히 제 자본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니까 더 좋습니다. 인기 많을 때 들어와서 씨앗을 심었다 이 말이죠. 왜 사람들은 비싼 주식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싸지요. 지금 도망갈 때가 아니고 오히려 싸게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이제 이 그림처럼 주식으로 돈을 벌어봅시다. 그러려면 성공한 레스토랑 사장님 말 들어야 되겠죠? 사장님 3분 계십니다. 웃는 상 1000억 번 사람, 인정받은 사람. 시킨 대로 하면 돈 벌겠죠? 잠깐 요거 보고 갑시다. 지금 주식시장에 엄청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손절하거나 아니면 맨날 내 계좌잔고 보고 벌벌 떠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은 이런 특징을 가졌을 겁니다. 비중 원칙을 파괴했다. 제가 강조하는 바 최고의 회사를 분산해서 같은 비율로 투자해라. 그렇죠? 10만원 투자하면 반 떨어져도 안 무섭죠? 근데 1억 투자했다. 반 떨어지면 무섭습니다. 어차피 상장할 기업인데 주가 조정하면 못 참고 팔게 되는 거죠. 이런 비중 원칙을 지키지 않은 분,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오를 때 계속 오를까 싶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주식을 투자했다. 이렇게 되면 조금만 조정받아도 엄청 힘듭니다. 사실 이런 게 탐욕부터 오는 거죠. 돈을 빌려서 투자하거나 더 오를까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앙드레 코스텔라니 선배님은 말씀하십니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지금처럼 주식 투자하라 이거죠. 차갑게 다루어라. 뜨겁게 다루면 이렇게 됩니다. 차갑게 다루는 것은 냉정해져라 이거죠. 지금 여러분들 흔들리는 마음 요거를 잘 컨트롤 해야지 성공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탐욕적이지 말자. 박용호 선생님 어떻게 투자하냐? 이분은 주식의 5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재료를 찾아다니는 정보매매. 가장 낮은 단계의 초짜 투자자다. 맨날 뉴스 보고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단계는 차트 분석. 그분들은 초짜 2단계다. 그 다음 단계는 정량적 분석에 의한 투자. 가장 기초 단계의 가치 투자다. 드디어 회사를 분석하는 거죠. 네 번째 단계는 트렌드 분석. 앞으로 어떤 산업이 좋아질 건가? 유망한 산업 볼 줄 안다. 마지막 5단계 사업가적 마인드에 의한 투자다. 내가 그 회사를 경영한다는 관점으로 투자한다. 여러분들 몇 단계입니까? 저는 스스로 판단하길 5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주가 떨어져도 회사만 보기 때문이죠. 제 주위에 벌벌 떠는 사람들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아마 1단계 같습니다. 3단계까지 갔다고 하지만 말만 회사는 좋다고 하지만 실상 주가 떨어진 거 거기 집중합니다. 절대 사업가적 마인드 아니죠. 3단계 정량적 분석 이거는 그림으로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회사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업가적 마인드 이게 폭락에도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주주는 기업의 동반자. 레스토랑 장사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 안 좋다고 회사를 팔고 싶어 한다. 그거는 기업의 동반자가 아니죠.
주식 가격에 투자한 사람입니다. 주식 투자는 마치 화초를 기르는 것 같다. 씨앗을 심어서 잘 기른다 이겁니다. 당장 뽑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 화초가 시들 때도 있고 잘 클 때도 있습니다. 그걸 염두하셔야 되는 거죠. 나는 투자자가 아니라 기업가다. 여러분들은 내 평가 자산 여기 집중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투자했던 기업, 그 기업을 이끄는 기업가라 생각하십니까? 이런 투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어야지 주식은 성공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말씀 염두하시면 선생님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주가 떨어졌는데 그 기업 계속 들고 있으라. 사업을 한다. 그 핵심은 돈 잘 버는 회사, 그리고 앞으로 더 잘 벌 회사, 여기 투자하는 겁니다. 간단히 설명이 되죠. 즉, 지금 주가 보지 말고 그 기업 사업성과 실적에 집중해라 이겁니다. 우리가 투자한 기업들, 실적은 좋은데 주가만 떨어진 기업들 많죠? 지금까지 우리가 답을 얻은 바에 의하면 그 주식들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기업에 동업해야 됩니까? 성공하려면요. 여러분들 이 원칙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이 마음을 바꾸셔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어라. 이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폭락한다, 세계경제 전망 호떡된다 이런 거 결국 비관론자들이 한 소리입니다. 이거 듣지 말고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들 박영옥, 존니, 피터 린치 이런 선생님들의 영상을 보십시오. 무서운 거 보시지 말고요.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 그분들의 말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가짐 풀어나시면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같이 성공해서요 은퇴합시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계좌를 나중에 또 공개하겠다고요. 저는 항상 친구들에게 제 계좌를 보여줍니다. 제가 증명을 해야지 제 친구들도 같이 따라와서 같이 행복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행복 같이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 주가가 가장 싼 시기,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다들 기업에 투자해서 성공합시다. 끝.